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9주 민법 연습 2일 해설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 주 내가 계속 출장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이번 주 이제 10주 그러니까 9회 시험이죠. 시험 올리면서 그 전에 해설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인 거죠.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비교적 복잡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3분의 2 지분권자고요. 병 1은 그 다음에 병 2는 3분의 2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3분의 2 지분권자가 정과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죠. 그래서 Y 건물에 대해서 정과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 1이 임대인인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병 2는 정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병 1하고 병 2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 건물을 인도하고 월 1200만원 비율에 따라서 원해들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사실은 이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월 차임이라고 하는 차임 상당액이라고 하는 규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월 차임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시가 돼 있지 않죠. 이거는 문제에서 좀 문제를 출제하면서 좀 정확하지 않게 출제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병인은 정한테 반환 청구했을 때 정은 점유의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병 1한테 반환 청구했는데 병 1한테 반환 청구한 것은 병 1이 직접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1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취지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병 1이 배타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병 1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전에 병 1은 이제 Y 건물에 대한 직접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아닌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반환 청구는 부정이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이 될 텐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인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분 범위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의 3분의 2인 1인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Y가 이제 병 1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4천만 원 그 부당이득 그 시점부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이제 소수 지분권자와 과반수 지분권자 사이의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병 1, 이제 병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 3이 있는데 병 1이 서류를 위조해서 병 2와 병 3을 대리해서 그래서 이제 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1대 병 2가 무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4분의 1 지분, 그 다음에 4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이 있겠죠. 이 경우에 병 2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서 병한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병 1 지분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병 1이 처분권을 갖고 있고 그걸 무한테 처분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무효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병 2와 병 3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병 1의 지분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청구를 기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공유자의 등기 중에서 그 유효한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제 3번 문제가 있네요.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병 1과 병 2, 그 다음에 병 3의 무에 대해서 이렇게 무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병 2가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무가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해서 전체 등기에 대해서 다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유효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판결이 난 다음에 병 2가 이제 병 1과 무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은 말소 등기 청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병 2가 무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다음에 다시 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시 그 패소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다시 또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기판력에 어긋나서 인용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판력에 의해서 의뢰 청구를 기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공유자 한 명이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한 명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가능하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미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그 이후의 사유가 아닌 그 전에 이제 그 통정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1문에 1, 2, 3번 문제 봤고요. 2문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문 보도록 하죠. 2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있는 겁니다. 갑이 소유한 토지와 을이 소유한 토지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천막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을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사무실을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갑이 단독으로 병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겁니다. 거기서 갑은 일단은 그 지상물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천막 시설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청구는 하지 않고요. 토지 위에 공작물의 시설물들의 철거를 하진 않고 그냥 토지의 인도만을 청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유자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에 있는 거니까 갑은 토지 전체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즉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토지를 이제 완전하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와 이제 천막과 그 가건물의 철거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건물이나 이제 토지 위에 공작물 같은 것들의 철거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반환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집행을 하려면은 일단은 건물 철거와
그 시설물들을 철거를 먼저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 집행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토지의 인도만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지상권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갑과 을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또는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건물을 지은 거죠. 자, 그리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 X토지 전부에 대해서 각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되겠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결국은 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갑소유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을소유가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볼 때는 갑과 을이 토지의 공유자이죠. 그래서 원래 토지의 공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각자 별도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 소유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자신의 이제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도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자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건물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무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는 토지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지난 요 공유 관계까지 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그 10회차, 그러니까 10주차 9회죠. 9회 10주차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때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제 9주, 제 8회 시험이죠. 제 9주 시험 문제 해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